자, 오늘 앞으로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론트엔드는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뜬다든지 하는 인터랙티브 이런 상호 동작 같은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지금 현재 짤 수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밖에 없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나 개발을 익히는 것이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는 언어가 다양하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태초에 탄생될 때 좀 참고를 했던 자바라는 언어가 있고요. 자바는 이제 백엔드 언어라기보다 그 언어 자체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백엔드 웹 서버에서 구동되는 JSP의 모태가 되는 언어로서 좀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는 이제 Node.js라는, 그것도 이제 역시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고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백에서 돌아갈 수 있는 웹 서버용 그런 언어라는 Node.js라는 언어가 있고, 아마 현재는 이제 Node.js가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마 자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PHP라는 언어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언어가 백엔드 언어로 많이 쓰이는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럼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려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익혀놓으면 뭐다? 현재는 백엔드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풀스택 개발자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프론트, 백 전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좀 곽광을 받게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한번 기초적인 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제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내용이 크게 기초적인 문법이 있는데, 1.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함수. 이 함수는 코드들의 집합이고요. 그 코드들의 여러 가지 실행문을 가지고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명령을 딱 실행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줄의 코드가 실행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자, 3번은 반복문. 통상 이제 포문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루프문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말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 반복되는 이제 코드들, 반복되는 코드들을 이 역시도 함수거든요. 기능인데, 특정한 코드를, 특정한 변수들을 이제 집어 넣어서 그 상황에 맞는 반복되는 코드를 실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얘도 변수의 일종인데, 배열이라고 있습니다. 배열이라고 있고, 얘는 어떠한 변수가 여러 개 묶여 있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 배열은 좀 복잡한 좀 개념이기 때문에 차차 좀 설명을 할 거고, 자, 5번은 조건문. 얘는 if문이라고도 부릅니다. if문이라고도 부르고, 조건문은 어떠한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행을 하거나, 어떠한 컨디션을 줘서 그 조건이 됐을 때만 실행을 하던가 말던가 해라 라고 코드를 짜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이 5개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짤 수가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각기 그 약간의 언어적 차이만 있을 뿐 전부 다 이 5가지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 언어를 접하든 이 5가지만 알고 있으면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변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에디터를 하나 열어놨는데, 이 에디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통상 쓰게 되는 그런 에디터고요. 이 에디터를 에다가 변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var.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어떨 때 필요하냐가, 그 변수가 대체 뭔데? 어디다 쓰는 건데?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예요. 다양한 특정되지 않는 다양한 그런 값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정의해 놓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쓰이냐? 지금 검색이 보이죠? 이런 검색 같은 데 쓰입니다. 이 검색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무한대의 값이 들어올 수 있겠죠. 누구는 바보라고 입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침착맨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쇼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을 사용자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 입력 값을 받아서 검색을 하면 이 입력 값에 따라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값을, 특정하지 않는 다양한 값을 받아서 여기에 넘겨주려면 그 값을 담는 바구니 같은 게 필요한데, 변수가 그런 바구니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값들을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해서 어떠한 값이 수학할 때 x, y 이런 거 배우잖아요. x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은 y에 특정한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막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x, y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x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요즘은 A, B, C 이런 식으로도 짓지만 하여간,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값을 x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x의 값을 1 이런 식으로 넣으면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자, 앞에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는 선언자 var이라는 선언자를 입력을 하고 뒤에는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름 x. 그리고 이 x는 이렇게 하면 변수 x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에 특정한 값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언 후에 x는 1, 2를 넣고 싶으면 2, 3을 넣고 싶으면 3, 이런 식으로 값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할 때처럼 x 더하기 y는 값 뭐시기 이걸 한번 짜본다고 하면 변수 y를 만들고 y는 5를 넣어보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을, 이제 우리는 수학은 이런 식으로 줬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결과값, 이제 x 더하기 y라는 결과값을 이 변수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result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걔는 x 더하기 y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result는 8이라는 값을 찍을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웹 화면은 HTML이라는 문서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뭐 저는 사파리를 쓰지만 사파리를 쓰든 크롬을 쓰든 그런 각 브라우저들은 읽을 수 있는 문서가 HTML이라는 문서만 읽어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워드에서는 워드 확장자 DOC 혹은 DOCX 이런 확장자만 실행할 수 있고, 뭐 음악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MP3 파일만 열 수 있고, 동영상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MP4나 뭐 이런 것만 열 수 있잖아요. 특정 확장자만 열 수 있잖아요. 사실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웹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이제 파일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주소 뒤에는 HTML 문서가 들어있고, 우리가 이런 주소를 입력했을 때 서버는 응답을 받아서 HTML 문서를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주소를 입력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HTML 문서를 받아서 이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바스크립트를 짜서 저희가 이곳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복잡하게 뭐 말하면 얘를 서버를 기동을 시켜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좀 심화 과정이고 실무에 들어가서의 일이고, 결국은 실무에 가서도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지만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로 그 렌더를 해서 결국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HTML이 있고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프론트엔드를 공부를 하겠다 어쩐다 하면 결국 HTML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HTML 문서를 열어서 하나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해서 저장을 이제 변수로 확인할 파일인데, 변수 선언자가 영어로 var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수를 확인할 그런 문서니까, HTML 문서니까 var.html이라고 만들었고요. HTML 문서에 자바스크립트를 연결을 해 주어야 돼요. 이 HTML 파일을 실행을 하면 얘를 실행을 하고 싶어요. 실행을 하면 빈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 안녕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안녕이라는 이렇게 떠서 이 문서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지금 내가 열고 있는 이 에디터 열고 있는 문서가 이 문서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 비어졌죠? 이 HTML 문서가,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사용하세요. 너님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님은 이것을 하세요. 너님 뭘 원하세요? 이런 것을 다 갖춰지지만, 그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장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양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 개발자가 되는 게 좀 이렇게 좀 난해한 건데, 거기서 이제 진입장벽을 팍 느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가이드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이 컵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가 있고, 우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사용만 하면 돼요. 누군가 막 물을 따라준다거나 이런 행위로 저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머로서 해야 되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컵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이 컵을 만들고
커피 머신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전기 그 공급도 짜야 되고 그 전력이 생산되는 전력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 전력소에 전기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석유도 떼와야 되죠. 그 석유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어떠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석유가 만들어졌겠죠. 그 어떠한 그 작용을 하는 지구의 그 원리와 그 모든 그 원소들까지도 다 생산을 미리 만들어 놔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련의 흐름을 거쳐서 사용자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과 같은 창조주의 역할을 개발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빡센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개발자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또 개발자한테 뭐 하나 물으면 답을 탁 내주는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개발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그런 정말 사소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개발자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개발자가 짜야 돼. 저절로라는 없어. 저절로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저절로가 어딨어?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지 않으면 없어. 저절로 된다? 내가 만들어서 되는 거야. 저절로 안 된다? 안 만들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빈 화면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를 알면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면 처음 진입하는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뭐랄까 멘붕 뭐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어떻게 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여드리려면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라는 웹 문서에서만 보여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얘는 그냥 코드에 불과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선 HTML 문서 힘을 빌려야 되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보기 위해 HTML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태초엔 자바스크립트가 없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없던 시대에도 HTML은 있었어요. HTML이 먼저 나왔고 그 뒤에 HTML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HTML이 먼저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모두 HTML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TML이 없으면 자바스크립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HTML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는 HT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HTML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HTML 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서 실행이 될 수 있고 그럼 HTML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바스크립트를 탑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탑재시켜주는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코드는 꺽쇠를 하고 HTML 태그에 대해서는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하면은 쉽게 HTML 코드에 대해서 태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HTML 태그는 쌍으로 모든 태그는 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모두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문법이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면이 깨지게 되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방법 1.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곳에 넣는다. 스크립트 태그 구간에
넣는다. 넣으면 HTML 문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왜? 이 코드는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HTML 태그입니다. HTML 태그를 저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안녕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HTML 코드가 아니에요. HTML 안에 있지만 HTML 코드가 아니야. 자바스크립트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p태그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문자, 보통 통상 문자에 쓰는 파라그래프 태그거든요. 이게 문단을 의미하는 태그인데 이 태그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태그 딱 하고 여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문자열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워드나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세로로 보여주는데 왜 머시갱이 이 p태그 HTML 태그에다가 문자를 넣으니까 왜 쭈두두두 이렇게 행바꿈이 돼가지고 왜 보여지지 않죠? 그것은 그 행바꿈이 돼서 우리가 엔터를 치면 그 엔터 코드를 줄을 바꿔서 보여지게 해라 라고 그 메모장이나 그 워드 문서를 만든 개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되는 거예요. 애초에 코드엔 줄바꿈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표현하고 싶다면 줄바꿈을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해요. 그 줄바꿈을 담당하는 HTML 태그가 BR 태그이고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고 싶은 곳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BR을 집어넣어야지만 줄바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질 때는요. 참 귀찮고 까다롭죠.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을 개발자가 구현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참 그런 건데 어쨌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이 코드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실제 현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편하게 여기다 결과값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HTML에 대해서는 결과물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안녕하세요에 id를 부여를 할 거예요. result라는 결과값을 부여를 할 거고요. 얘를 다시 새로 고침해서 보면 저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라는 이 안에 값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result를 여기에 넣는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도큐멘트에 id로 찾아라. id는 뭐냐? result다. 거기 inner HTML이네요. 자, 이 태그를 이 코드로 잡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값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짠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 코드로 하게 되고, 자, 얘를 잡습니다. 얘를 잡아야 돼요. 왜? 우린 이 값을 바꾸고 싶거든. 그러니까 얘를 잡습니다. 그거는 부여한 id로 이 코드를 통해서 얘를 잡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이 안은 텍스트가 아니고 HTML 문서가 인지하기로는 HTML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HTML, 그래서 inner HTML의 값은 result로 해라 라고 하면 값이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 8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얘를 열어요. 자, 보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 results. 왜 안 돼? 왜 안 돼? 자, 왜 안 되냐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왜 안 되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태그가 HTML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는 것처럼 병렬로 실행을 하지 못해요. 무조건 순차 실행을 하는데, 아니 내가 얘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얘가 아까 같은 경우에 아래 있었거든요.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아래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얘는 없는 거야. 아직 얘 입장에선 아래는 존재하지 않아. 양자 같은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을 곳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실행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HTML 뒤로 넣는다.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런 기초적인 코드를 짠 지가 너무 오래되고 복잡한 코드만 짜다 보니까 순간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HTML이 이제 위에 있죠. 얘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찾아봐. 위에 있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값이 8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셨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3, 5를 넣어서 8이 됐잖아요. 이 리절트 값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값에 더하기 1을 해볼게요.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될까요? 9가 되겠죠? 9가 되죠. 빼기 1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7이 되겠죠? 7이 됩니다. 이 값을 5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는 우리가 할 때는 x라고 하지만 x는 문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통상 곱하기는 x가 아닌 별로 프로그램에선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별을 입력하면 돼요. 특수기호 그 8 위에 있는 별 있죠? 별을 넣으면 곱하기인데, 자, 5 곱하기 5 뭐죠? 25 나오겠죠? 25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에 있는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짜지 않으면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5 대신에 얘는 실행하면 안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은 이런 식으로 얘를 코드 앞에 넣으면 주석이 되면서 주석 처리를 한다 라는 말은 실행하지 않는 코드로 잠깐 묶어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 됐죠? 아까 똑같아요. 결과만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강제로 넣어주면 됩니다. 되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아까 유튜브처럼 뭐 요런 데처럼 사용자가 뭐라고 입력할지 우린 몰라. 이 입력 값을 가지고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를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뭐 아까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HTML이라고 입력을 해. HTML이라고 입력을 했어. 그럼 HTML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여기다가 리액트라고 입력을 해. 그럼 리액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우린 이런 사용자가 입력되는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강제로 박아 넣는 코드는 어지간해서 잘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변하는 값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홈, 사실 이것도 다 변수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거라서 적합하지 않고, 이런 create, 뭐 업로드, 여러분들은 아마 한글로 써서 업로드라고 됐을지 뭐라고 됐을지 모르겠는데, 업로드, 이런 뭐 특정 뭐 단어, 뭐 검색, 뭐 지금 여기는 아예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저 어디 가면 볼 수 있으려나? 애초에 뭐 바꿀 필요가 없는 코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제목 같은 거는 이게 사용자가 입력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우리는 결과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할 수 있어요, 이 값은. 그러니까 이런 고정되는 값만 하드 코딩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변수로 처리하게 되는 게 통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런 자바스크립트에 값이 들어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은 원래의 웹은 이러한 값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또 한번 그 백엔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값을 자바스크립트 제어하지 않고 백엔드에서 HTML 문서가 작성될 때 이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만들어진 HTML 태그를, 화면을 그 이제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됐었어요. 옛날엔 원래 그랬는데, 이제 웹이 뭐 20, 30년 동안 발전하면서 이제 요즘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그거를 이제 많이 대체하게 된 것일 뿐이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변수를,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값을 고정으로 입력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고정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도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의 값을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HTML의 기본적인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 인풋을 두 개를 만들면 이곳에 입력할 수 있는 인풋이 두 개가 뿅뿅뿅뿅뿅뿅 생기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플레이스 홀더를 한번 넣어보죠.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커서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아까 하던 거는 끄도록 하고, 커서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얘가 내가 어떠한 것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뭘 하겠구나 하고 이제 해주는 건데요. 그럼 이제 XY 뭐 이런 식으로 떴고, 여기에 값은 NaN이라고 떴네요. NaN은 뭐냐면 not a number, 넘버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은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는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계산이라는 건 숫자에만 허용된 그런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기능이죠. 계산이라는 것은 숫자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식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숫자끼리 뭔가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는 생각을 하는데 숫자가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빈 값이 들어있거든요. 값이 없어. 0도 아니야. 값이 아예 없어. 없는 값과 없는 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아니네 하고 숫자가 아니라는 오류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처럼 5를 여기다 넣었던 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가지고 결과값을 BR 줄바꿈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줘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이 좀 되네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떠한 그 실행을 하려면 함수를 짤 수밖에
없겠네요. 안타깝네. 결국 버튼을 넣을 수밖에 없네요. 버튼을 비하를 넣고 버튼을 집어넣습니다. 다 입력할게요. 온클릭이라는 이제 이거는 HTML에 있는 기능인데요. 온클릭 실행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수 있거든요. 그 짠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그 HTML 기능,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버튼이거든요. 다 버튼. 그래서 통상 버튼에다가 온클릭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요. 계산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이 온클릭 안에 아무런 코드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지만 이 안에다가 그 짜여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으면 얘가 실행을 하게 돼요. 일단 이 코드를 이 코드 전체를 이 안에 넣고 싶은데 그럼 실행이 안 되걸랑요? 자, 코드 그냥 다 넣어볼게요. 얘는 지웁니다. 자, 아까 아래 있던 코드를 위쪽에다가 싹 다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줄바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송 제가 설명을 잘못했고, 여기 쌍따옴표를 썼는데 그 안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치니까 쌍따옴표와 쌍따옴표가 돼서 여기서 끊기고 이 뒤가 전부 다 날아가는 그런 오류가 발생된 건데요.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는 호따옴표만 집어넣어야 되고, 바깥을 호따옴표로 하면 안쪽엔 쌍따옴표만 넣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규칙이에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는 동작할 수 없어요. 쌍따옴표는 한 번만 써야 되고 그 안에 또 쌍따옴표를 집어넣으면 아니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났고요. 사실은 통상 이렇게 이런 그 HTML 안에다가 이런 코드를 집어넣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 이렇게 잘 작성하지 않는 방법이라 약간 아까도 그렇고 살짝 제가 좀 헤매이고 있는데 이해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코드를 그냥 이 안에다 넣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값이 다 비어 있죠. 그럼 지금은 계산에 그 x와 y에 값을 1하고 2를 넣고 계산을 누르면 이 코드가 클릭을 했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아니! 실행이 되지 않아. 아직!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강해가지고 헷갈려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우여곡절을 겪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겪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좀 보기 좋게 줄을 좀 붙여서 작성을 해볼게요. 얘만 띄워서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작성을 하는데 줄바꿈이 예쁘게 돼 있는 게 보기 좋으니까 줄바꿈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자, 이 값과 이 값을 이 코드 안에 반영을 해야 돼요. 아까는 뭐 x는 뭐 5, 뭐 y는 3, y는 3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받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 픽 태그를 잡는 거 이거라고 했죠. 얘를 똑같이 x 뒤에 아까 x는 5 하니까 5가 들어갔잖아요. 이 5의 영역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의 이름은 eid
우린 X를 받을 거니까요. X 입력을 하면 이게 이 X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X 인풋이라고 이름을 짓고 Y 인풋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X 인풋이 돼야 되고요. 자, X 인풋이라고 입력한 후에 이러면 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쭉 실행하면서 이 X에 왔을 때 얘에 있는 얘를 잡게 될 거예요. 얘를 잡고 이 안에 입력한 값을 우리는 갖고 올 건데요. 그 값은 이 녀석의 value. 이 점은 뭐냐?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property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속성 값들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을 잡게 되는데 이 코드에 대한 이 값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들 type, id, placeholder 뭐 예를 들면 placeholder 라고 하면은 placeholder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통상 이제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사실 이 안에 o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o라는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value라는 property가 있어요. attribute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속성이 들어있고 이것을 다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개발자가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인풋을 쓰면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이걸 갖고 있거든요. 걔를 가지고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참 이게 어렵다. 개발이라는 게 참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값을 나는 얘한테 인풋에 들어간 값을 갖고 오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y를 갖고 오고 싶어.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하고 여기다가 y를 넣고 y input 이 값을 가장 좋은 건 임의로 입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 y 안에 x 값, y 값이 각각 x한테 들어가고 y한테 들어가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 더하기 이 값에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띵 하면 0이 나오네요. 왜? 입력을 안 했으니까. 5 더하기 5 띵 하면 25. 아니 곱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자 더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로 있었죠? 다시 띵 세로 고치면 해야 되죠. 다시 5 더하기 5 하면 띵 하면 55. 자 55가 왜 되냐? 우리가 입력하는 이것은 우리 눈에는 숫자지만 근데 인간이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HTML에 들어간 어떠한 그 문자들은 전부 문자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세계에선 문자와 숫자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숫자도 문자에 문자가 숫자를 포함하는 범위로 보지만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는 문자와 숫자는 다른 걸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지만 프로그램이 이해하기에는 얘는 문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보통 통상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할게요.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얘는 문자열이고요. 보통 넘버라고 하는데 숫자를 넘버라고 칭하진 않고 보통 인트라고 부릅니다. 인테저 줄여서 정수라고 하죠. 인테저가 이제 정수인데 숫자는 인테저라고 불러요. 물론 숫자에는 소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에는 뭐 float 혹은 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마 수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로 이것들을 좀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저거는 문과였거든요. 저 같은 이제 문과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숫자가 있고 이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이제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문자와 숫자를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숫자여도 명확하게 얘가 숫자라고 선언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멍청하게 5 더하니까 55를 보여주는 거예요. 멍청하죠. 네, 멍청합니다. 그래서 참 프로그래머가 고달픈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7을 해줘. 그럼 어떻게 되냐? 75.
75가 아니에요. 이게 75예요. 75. 우리 눈에는 숫자라서 75를 읽지만 75가 아니고 75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라고 해볼게요. 그럼 7가가 될 거예요. 안 되네요. 왜? 웃기네. 가팔, 가구 이건 돼? 이것도 안 돼? 웃기네. 멍청한. 아무튼 그런 이유로 그런 거고요. 값 왜 안 들어가지? 웃기네 이거. 맘대로 해. 자, 그래서 진짜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을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파스 인트라는 게 이 값이 뭐가 됐던 숫자로 바꿔. 이런 함수거든요. 결국 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짜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그 내장 함수의 일부분이고 파스인트는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거니까 JS라고 치고 파스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 MDN이라는 모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보통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떠한 것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아래 예제가 쫙 있고요. 자, 해서 숫자로 바꿔서 더하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더하기가 될 거예요. 7 더하기 4는 11 땅. 맞죠? 자, 자, 그래서 요가 뭐였냐? 변수를 왜 써야 되냐? 그 변수가 이런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결과값을 그거에 맞춰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와서 변수에 담고 그 변수에 담은 값을 어떠한 뭐 지금은 계산이지만 뭐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임의로 뭐 이 안에다가 무조건 뭐 더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x에다가 뭐 무조건적으로 곱하기 뭐 3을 해,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를 입력하면 3을 곱하니까 15가 될 것이고 1을 하면 1. 그래서 곱하기가 우선이니까 5, 3, 15에서 더하기 1 하면 16이 땡 하고 나오는 이런 특정 뭔가 이런 게 가공을 데이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변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걸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줄 때도 변수의 값을 담아서 이 값을 HTML이나 이런 특정한 슬롯에다가 꽂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예, 이해되셨죠? 자, 이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고, 자, 첫 번째 변수 선언법. 변수는 var, 변수의 선언자는 var이다. 그 후에 변수 이름을 짓는다. 변수 x. 이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마음대로. 다만 숫자가 먼저 앞에 올 수는 없고요. 변수가 들어가고 나서 숫자가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변수래. 문자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기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기호는 그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어떤 기능을 하라고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미 점유당하고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 문자열을 넣고 언더바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바 어쩌고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수 이름 뭐 넘버 1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넘버 2 가능하고, 이 넘버는 불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변수의 값을 넣는다. 변수의 값은 x
x는 3. 3은 x가 아니고 x는 3.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아까처럼 뭐 변수끼리 계산해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뭐 이런 코드를 아까처럼 이 탭에 있는 이런 코드들을 좀 확인하면 될 거. 이걸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수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은 변수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변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수의 종류, 변수의 종류 아니 1. 이 아래 회색은 커서가 자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무시하시고요. 1. 상수. 2. 변수. 자, 변수의 종류인데 상수는 뭐고 변수는 뭐냐? 상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죠. 변하지 않는 값. 변수 변하는 값. 자, 변수는 사용자가 입력되는 거에 따라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게 뭔 소리냐? 그리고 변수의 종류라는데 왜 또 변수가 그 안에 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자, 변수는 말 그대로 값이 뭐가 될지 모르는 수라는 거예요. 값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자, 상수는 뭐냐? 자, 여기다 스크립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이 안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잠깐 비워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로만 하는데, 지금 아까 리절트에다가 3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자, 상수를 어떨 때 쓰냐면, 사실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좀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상수를 쓰거든요. 그 상수라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수는 지금 x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자, 이 값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버튼에다가 다시 옮겨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결과값, 결과값이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데, 5 더하기 5 곱하기 5, 35. 자, 좀 이해하기 편하게 더하기로만 바꿔둘게요. 5 더하기 5는 자, 이렇게 되죠. y라는 값을 임의로 4라고 다시 해놓을게요. 이러면 이 단계에서 이 값을 갖고 오지만 여기서 재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될 땐 4라는 값이 이 x의 특정 값과 계산이 될 거예요. 5 더하기 10. 그러면 15가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같은 경우 예상이 되겠지만, 지금은 4라고 재선언을 강제로 해놨기 때문에 9가 들어가게 되죠. 이 값을 뭘 넣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4 더하기 4. 이런 8이지. 1 해도 10, 50 넣어도 무조건 8. 앞에가 4고 뒤가, 얘를 뭐라고 입력했던 간에 이 이후에 4라고 재선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값이 고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재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변수가 말 그대로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얘를 상수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const라는 선언자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을 넣는다고 했는데 통상 변수는 선언되는 시점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 값을 선언하지 않았어도 변수가 만들어지는 순간 임의의 빈 값이 들어가요. 우리가 선언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건방진 Y 요 안에 왜 저 에러 나지? 아무튼 변수를 선언한 시점에 특정한 값이 우리가 보이진 않더라도 특정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언하는 순간에 들어갈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 y에는 이 값이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놨고요. 근데 왜 const 왜 에러나지? Cannot redeclare the blocked scoped variable y? 재선언 안 했잖아. 이거 안에 아무튼 이건 안 되나? 그런데 선언하는 순간에 값을 넣어줘야 되네. 초기화를 해줘야 되네. 자, 그래서 이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에 4 더하기 여기다 무슨 값을 입력을 해도 4가 들어가서 계산이 됐잖아요. 말 그대로 5 더하기 9만 90 900만 어쩌고로 입력을 해도 무조건 4로 계산이 돼서 9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되네요. 에러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상수는 고치려고 들면 에러부터 발생을 합니다.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수에 대해서는 값을 고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거를 이제 재선언한다고 하는데 값을 재선언하는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기능하지 않도록 그냥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왜 그러냐? 그 개발자가 임의로 고정되게끔 선언을 하고 싶은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콘솔 창을 열었잖아요. 그럼 이 콘솔 창을 가지고 브라우저를 웹사이트를 위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조를 한번 해볼게요. 바디 아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리무브 어떻게 하지? 스타일 디스플레이는 none 얘를 숨기는 이제 코드인데요. 자, 이러면 이 x 인풋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태그 네임으로 했구나. 아이디로 해야 되는데. 왜? 엘레멘트가 아니라서 아이디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엘레멘트로 해야 되는데 엘레멘트로 해가지고 에러가 나버리는 거. 그래서 방금 지금 보셨나요? 사라지는 거? 이렇게 위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Y 방금 X로 없앴으니까 Y로 한번 없애볼게요. 뿅! 뿅! 없어졌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변조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개발자가 보내준 코드를 그대로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버, 우리는 서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개발자니까. 서버 입장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보내준 코드대로 실행을 안 하고 변조를 해서 그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유튜브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get elements by tag name body 해서 첫 번째 있는 거 해가지고 스타일 디스플레이 히든 논 이러면 유튜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가 됐든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어느 사이트가 됐든 자바스크립트는 그 흔히 말하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측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구동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용자 컴퓨터에서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사용자가 고치지 않겠죠. 근데 해커라던가 이런 사람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뭐 악성 프로그램을 깔면 그 악성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에 이런 특정 자바스크립트를 보이지는 않지만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런 걸 겪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오류가 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어요. 이 코드, 이 콘솔을 띄워놓더라도 오류가 나면 뭐가 떠도도독 뜨니까 알겠지만 오류가 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통상은 이렇게 닫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막 돌아가. 통상은 이런 식으로 가리는 걸 실행하지 않겠죠. 데이터를 훔쳐갈 겁니다. 여기다가 뭐 특정한 코드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입력하는 타이핑이 전부 따져가요. 그 따진 코드를 어딘가로 보내면 다 해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위변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용자가 입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드는 이 특정한 값은 뭐 절대 뭐 위변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이런 상수의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상수는 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위변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하려고 콘스트라는 이제 좀 그 변수 타입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수를 해서 이 코드가 심어져 있다면 과연 이게 변조가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에러가 나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변해도 되는 값은 변수로 하지만 그 외에 어지간한 그 기능의 실행을 위해서 지금 방금처럼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변수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상수로 얘를 잡아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기도 하고 통상 상수로 선언하라고 실무에서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수, 하나는 변수. 이제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고 변수는 변하는 값. 그래서 실제 변수 선언하라고 하면 이제 변수는 var, 상수는 const인데 변수 선언해 라고 하면 이 변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상수, 변수 이 둘 중에 적절한 거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값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 이 결과값 안에 변수가 들어가서 값이 막 마음대로 바뀌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 선언하는 순간에 들어간 값이 그 이후에 변조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선언하는 당시에는 이 결과값들이 변수가 들어가더라도 문제없이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이 값을 넣었으면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띵 나버리거든요. 보다시피 아까 그 코드에 대해서 에러를 띡 하고 뱉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인데 읽기 전용으로 선언된 앤데 왜 고치려고 드느냐, 뭐 이렇게 해서 타입 에러를 띡 하고 뱉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수의 좀 기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에도 선언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var, 하나는 let. 이제 이거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var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서 콘스트와 let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var로 설명을 드렸지만, 통상 실무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const 상수와 let 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코드를 짜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var밖에 없어서 얘를 사용했지만, 이게 두 종류로 세분화되면서 const와 let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var은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고 const와 let으로 명확하게 상수로 쓸 건 const, 변수로 쓸 건 let,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해서 변수의 종류 뭐다? const, let,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let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뭐 var x 했던 것처럼 let x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대현재는 위에 const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이제 재선언이 불가하고요. 뭐 이름을 다르게 아까처럼 지어서 x 곱하기 10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재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를 가지고 변수로 다시 계산을 해서 얘를 가지고 x10 하면은 이후에 가공된 코드로 계산이 들어가서 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 했으니까 4가 40이 돼서, 이게 제가 생각할 변수랍니다. 딱 변수만 설명한 게 아니라 뭐 복잡하게 실제 HTML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뭐 제 입장에서 변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변수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건데, 결국은 뭔데 그게 왜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변수 자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이미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견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거를 좀 하고 싶었고, 아마 앞으로의 진행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되는 React.js, Next.js까지 해서 사이트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 올려가지고 실제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변수 가지고 설명하는데 지금 1시간이나 떠들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도 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